안녕하세요. 저는 네버메스 건축자 사무소 김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한없이 가볍게 만들었었는데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과장하고 부풀려서 얘기하더라도 좀 그러려니 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느 날 이게 평범한 어느 날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수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후반부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보니까 수정 사항에 대한 뷰를 열거나 어떤 패밀리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를 엄청 스크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프로젝트 수정을 위해서 이제 뷰를 열었을 때 그 뷰가 많아졌을 때 그 뷰를 또 찾기 위해서 이렇게 탭을 많아지면은 두 줄이나 세 줄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저기 오른쪽에 조그만 삼각형을 눌러가지고 프로젝트 뷰를 좀 선택을 해서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프로젝트를 하나만 열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세 개씩 열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저는 좀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드인이 있으면 좋겠다,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안 불편하신가 봐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저는 일단 해보자,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고 많이 하니까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제가 가진 경험은 그냥 다이나모 조금 하고 라이노 하고 라이노 인사이드 정도 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그냥 그런 설계자고요. 이건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초창기에 구글 지금도 있는데 그 여기 웹상에서 뭔가 안드로이드 앱이나 웹 앱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제가 넣은 프롬프트는 저 정도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어느 정도 나와서 수정을 막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이게 좀 완성된 거고요. 이게 채팅이 제미나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최근 한 달 전쯤 그래서 채팅 내역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건 살릴 수 없었고요. 처음 프롬프트만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편한 건 있고 만들고 싶은 건 있는데 어떻게 작동해야지 될까 이 상상을 먼저 해봤습니다. 어,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 얘가 너무 똘똘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애가 한 10마리가 있으면 저게 던지는 게 뷰고 그러면 얘가 다 물어다 주지 않나 그런 생각 한번 했다가 또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작업할 때 그냥 다 정리나 이런 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다 흐트려 놓고 거기서 필요할 때만 뭐 이거 다음 이거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좀 복잡하지만 작업할 때 저는 이게 효율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방식이면 좋겠고 여기에 강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에 대한 준비물을 좀 조사해봤습니다. 해봤고, 전 초창기에, 그러니까 저의 초창기에 그 올해 2월, 1월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안티그래피티를 먼저 쓰고 있었어요. 그때 초창기죠. 이 나오자마자 좀 써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다가 지금은 코덱스를 쓰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툴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깃허브라고 해서 그 있는데 이런 두 가지가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AI 코딩 툴은 그 처음에 안티그래피티는 그 코드가 옆에 있고 거기서 토큰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면
초창기엔 클로드도 쓸 수 있었고 여러 회사들 걸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업데이트되면서 그게 두 가지 뭐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기능 없는 게 이제 뭐 메인 안티 그래피티가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어차피 봐도 모르기 때문에 코드 직접 수정하는 거에 저는 연연하지 않았고요. 그냥 없고 깔끔해서 더 좋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깃허브는 어 저희 레빗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포마에서 아니 이게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빈 콜라보 프로였나 뭐 하여튼 그것처럼 클라우드에서 협업할 때 어, 싱크를 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버전 관리가 되는 거죠. 그게 가만히 보니까 깃허브 그러니까 기시라는 시스템을 좀 차용한 것 같습니다. 뭐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깃허브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 가지치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 기능을 요렇게도 가봤다가 다시 합치고 아니면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관리도 돼서 중요한 건 저희가 코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깃허브가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코덱스 5.2인가 1인가 뭐 그때부터 썼던 것 같은데 어, 찾아보니까 히스토리에 예전 초창기에 이제 그래피티에서 넘어와서 같은 앱을 어차피 깃허브에 소스가 있으니까 그 코딩하는 툴만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로 넘어와서 했던 첫 작업이 요 정도였고요. 그리고 얘가 코덱스가 요 버전 때만 해도 그 UI가 굉장히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게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버튼 이름이 막 올라가 있으면 이거 내려달라고 해도 얘가 안 내려줍니다. 되게 약 오르는데 막 한 5번을 요청을 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좀 진도가 안 나가서 그 피그마로 그냥 원하는 걸 그대로 캡처해서 거기에 다시 그려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해를 하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 될 때는 그냥 스케치라도 그려서 주면 얘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좀 알게 된 거고요. 근데 코덱스가 5.5가 지금 곧 5.6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그래서 뭐 UI 관련해서만 제 체감상으로는 이제는 얘가 스스로 UI를 보고 글자가 삐뚤어져 있거나 이런 건 자기가 보고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롬프트에 그런 게 있으면 웬만하면 확인을 해서 뭐 맞춰주고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또 그려서 주고요. 그리고 그 요 앱을 만들면서 깃허브에 이게 처음부터 있던 건데 그 얘도 이제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초반에는 제가 이게 뭐 얘네는 커밋이라고 하는데 작업이 한 번 됐을 때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는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나 묘사를 한다든지. 근데 저는 개발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아니면 하다가 말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어, 지금은 뭐 원래 그랬겠지만 이거마저도 AI가 쓰게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좀 최근에 보면 이제 다 영어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써진 게 AI가 쓴 겁니다. AI도 이걸 보고 과거에 어떤 게 있었는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쓰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처음으로 제가 만든 레빗 앱인데 이 이름을 코패널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그 모티브가 됐던 이런 모양으로 했고요. 그 설치를 할때
어, 이게 테스트할 때는 그 레빗을 자꾸 껐다 켰다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레빗 애드인 매니저라고 하는 훌륭하신 분이 만든 그 오픈 소스 앱이 있어요. 걔가 있으면 얘를 안 닫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어 하여튼 그걸로 하다가 이제 배포판 다른 노트북에도 설치하고 싶어서 EXE 파일로 패키징 해달라라고 해서 얘가 만들어준 거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레빗 버전을 2020 얘가 6부터 보고 그거에 맞게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기본 기능을 녹화를 했는데 그 일단은 여기 현재 화면을 불러오는 게 두 번째 버튼이고요. 지금은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클릭해서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얘를 그룹핑을 할 수 있고요. 요 그룹은 그룹 속의 그룹도 지원이 돼서 한 세개까지인가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브라우저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스케줄도 다 가지고 올 수 있고 여하튼 저기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도 바꿀 수 있고 그런 거 중요하죠. 예. 그리고 객체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화면에.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생각해 보면 프로젝트 브라우저 어딘가에 있는 애들이겠죠. 그래서 여튼 화면에 있는 모든 객체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더블 클릭을 하면 그게 열립니다. 그리고 객체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열 수도 있고요.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 기능이 하나씩 추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소박하게 뷰나 열어주면 좋겠다 했다가 이제 이모티도 넣고 색도 바꾸고요. 예. 어, 계속 이제부터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제 컬럼도 더 생겨서 예를 들면 작업 누가 할 건지 그런 걸로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 기능도 최근에 추가해서 이 메모는 리치 텍스트라고 해서 왜 일치고 한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정렬되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뒀고 하여튼 하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서 뭐가 자꾸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잘 되고요. 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했다가 다음에 레빗을 열면 또 없어지는 게 힘들어서 이제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현재 상태를 뭐 특별한 포맷은 아니고 제이슨이라고 그냥 공통으로 쓰는 단순한 형식인데 얘를 저장했다가 만약에 얘를 지우고 다시 이 상태를 저장하고 하면 당연히 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가 저장이 된다. 그런 게 중요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링크가 그러니까 여기 객체가 지워졌을 때 또 이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객체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선택을 하고 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가지고 와서 이거를 그룹을 하나 만들고 이름을 바꾸려나? 네, 선택을 했네요.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얘를 지우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지워졌지만 여기 남아 있기 때문에 싱크를 누르면 X표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끊어졌는지 보이게 했고요. 그리고 퍼지를 누른 상태에서 싱크를 누르면 이제 깔끔하게 없는 건 없어지는 거죠. 예. 하여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렬도 되겠죠. 정렬도 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가져온 곳에 이름을 바꿀 수 있고 그 바꾼 이름대로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정렬을 할 수가 있고 뭐 당연히 이제 익숙하게 저희 쓰던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반대로도 정렬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 객체가 있을 때 이 그룹 내에서도 정렬이 되지만 컬럼에서 정렬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룹을 묶어두는 그러니까 그룹의 순서는 의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렬을 하지 않고 그 속에 내부에 있는 아이템만 정렬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언두 리도 구현했다. 그리고 이 서치인데 서치에 제가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여기서 한글도 되고요. 이렇게 치고 스페이스를 대신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 객체. 그리고 되고 저희가 아까 이름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럴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얘를 보면 원본 이름이 항상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고요. 저 버튼 오리지널 네임을 클릭하고 검색을 하면 이제 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뜨겠죠. 그러니까 같이 잡아주겠죠. 그리고 이 검색은 그 되게 뭐라고 할까요? 쓸데없이 고퀄이라서 검색 연산자들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엔드 뭐 OR 이런 것도 되고요. 뭐 하여튼 그리고 도움말 버튼 클릭하고 이렇게 버튼 갖다 대면 도움말이 뜹니다. 예. 그래서 고패널 설명은 여기까지로 끝났습니다. 네, 가볍게 끝났네요. 하지만 저희 그 두 번째 앱이죠. 그 고슴도치 앱이 있는데 얘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계기로 레빗에서 곡성 경사로를 이제 주차장을 내려가는 그 경사로를 설계할 때 법적으로 그 14%죠.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도면이 전개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사로의 센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차로 뭐 안쪽 차로였나 그 중심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램프에서 원하는 지점에서 이 전개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안 된다고 해서 고민을 해서 이거를 좀 해보자. 이때는 이제 AI랑 좀 많이 이렇게 좀 친해진 상태라서 한 3시간 정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에 어떤 핵심 기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인데 얘는 제미나이가 만들어줬고요. 그냥 경사로에서 좀 어거지 같지만 고슴도치가 굴러간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사로가 있을 때 물체가 굴러간 궤적을 그릴 수 있으면 이 전개도는 쉽게 그릴 수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라이노나 이런 툴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레빗 안에서 다 처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한번 구체화해서 어, 코덱스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고 한 거고요. 이건 구상한 건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게 이제 걔가 굴러간 경로인 거죠. 굴러간 경로고 얘를 x, y로 이제 표현을 해서 퍼센트니까 나누면 되겠죠. 나눠서 퍼센트로 표현을 해달라. 이런 건데 문제는 레빗이 이런 곡선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넙스를 레빗 내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았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 레빗 자체 원래 있던 그 뭐라고 할까요? 레거시 엔진은 안 되지만 그 뒤에 기능으로 생긴 메시스 환경이나 다이나모에서는 이런 넙스 같은 표현이 잘 되거든요. 이게 다시 레빗으로 왔을 때 이게 분절되면서 표현되는 그런 게 떠올라서 아마 얘를 가지고 이 환경상에서 이게 지칭이 애매하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저세상 환경이라고 있어요. 저세상에서 이 선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계산한 값을 다시 그 레빗색이죠. 이 세상으로 투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해봤는데 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떤 램프의 경사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곡선 같은 경우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폭을 한번 확인하고 6천원짜리 폭일 때 이제 고순도출 누르고 이게 경사로가 항상 하나일 경우가 없으니까 여러 개가 작동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택한 부분에 ABC로 순서를 확인시켜 준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걸 그릴 것인가. 그래서 옵셋이 되는 평면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각 램프마다. 왜냐하면 옵셋이 넙스 상에서 되려면 그 베이스 플랜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설정해 주고 그 다음은 그냥 이제 드래프트 위에서 어떤 치수 크기나 텍스트로 볼지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얘는 그 3D에서 모델 라인으로 표현해 주게 했는데 키맵에 넣을 수 있으니까 걔가 에러가 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드래프트 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A, B, C 봤던 것들이 어디 위치인지 그리고 간격이 생기는 이유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저세상에서 계산한 게 이쪽으로 왔을 때 정확히 맞지 않는 그 정도인데 아마 무시할 수 있는 수치라서 1mm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끝나면 새로운 타입의 모델 라인을 만들어주고 얘를 뭐 키맵에 쓰든 아니면 DL 라인으로 변환해서 뭐 표현을 하든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필요 없으면 다 자꾸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렇게 끝났고 이게 결과물이고요. 어, 네, 그리고 얘는 그 다른 앱들도 제가 필요해서 좀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레빗 CLI라고 해서 이 앱을 실행하면 오토캐드처럼 이렇게 커맨드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로 든 거는 라인 스타일을 선택해서 삭제하는, 쓰고 있는지 쓰고 있지 않은지 보여주고 퍼즐시키는 기능인데 그냥 캐드에서 리습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은 어떤 리습 같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모아가지고 하면 편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 기능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아까 소개 때도 말씀드렸던 그건 여기 캡처는 없지만 그 레빗을 쓰다 보면 불편한 게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를 뷰포트에 그냥 드래그해서 놓고 싶은데 항상 걔를 뭐 임포트나 링크 이미지 뭐 이런 걸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게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게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탐색기에서 드래그하면 되지 않나 해서 그걸 받아주는 브릿지 형태의 어떤 앱도 있고요. 여기 안에. 그래서 어디에 드래그하면 링크로 들어가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작은 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불러 쓰는 거고요. 얘가 저의 장기 프로젝트인데 그 쉐어드 파라미터를 정리하고 싶은데 얘가 텍스트 파일을 편집해야 되니까 어 이게 저도 1인 사무소인데 이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 키지만 이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좀 매니저 앱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안 불편한가. 하여튼 그래서 만들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다른 패밀리에서 쓴 쉐어드 파라미터가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러면 이게 끊어진 GUID도 찾아주고요. 그다음에 그걸 다시 내가 드래그해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 엄청난 앱이지만 지금은 살짝 흥미가 식어가지고 알파까지 나온 다음에 좀 홀딩 중인데 또 올해 안에는 완성을 할 생각입니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뭐
AI를 통해서 어, 이제는 좀 없으면 만들어라도 쓰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항상 이런 세미나 보니까 마지막에 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팁 드릴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굳이 쓴 게 있다면 처음에 그 구상하실 때 AI랑 상담하는 게 전 참 유용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프롬프트마저 얘한테 짜달라고 한다고도 하는데 저는 경험상 그렇게 하니까 AI가 너무 경직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좀 융통성 없이. 그래서 상담을 해서 얘가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 상담하다가 그런 플러그인 있습니다 해서 그냥 안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이건 다 저의 생각입니다. 레빗 기준으로는 앱의 구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고슴도치가 굴른다든지 이게 구조라고 하면 구조고요. 그다음에 강아지가 물어온다든지 음, 좀 나갔지만 여하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게 작동하게 될지 그런 구조를 먼저 짜는 게 전 더 빠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실제 작업에 들어가면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와닿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작은 단위로 얘를 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야 더 완성도 있게 되고 또 하나 끝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GitHub에 커밋하는 단위도 되게 좋기 때문에 그게 좋고 어,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만드는 건 이제 너무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테스트하는 방법을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AI가 똑똑해져서 이제 컴퓨터 유주라고 코덱스에서는 얘가 마우스도 움직이고 하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아직은 미흡한데 그 AI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열렸는데 이게 레빗 같이 저희 특수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AI도 이게 어떤 조건이 성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인지 또 실패면 어떤 부분이 실패인지 로그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한 구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점점 자동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은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깃허브는 뭐 안 쓰고 계시다면 한번 공부하셔서 쓰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그 어떤 분들은 위험하다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어, 전 그냥 전체 권한을 다 주고 질문 자체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알아서 하게 하는 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수정을 시킨다든지 하는 식이 전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